안녕하세요. 영양사 손세종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인의 밥심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쌀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엔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챙겨 먹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잡곡밥 선택부터 맛있게 먹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지은 밥에다가 스팸 하나 올려가지고 입에 탁 넣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확 도는데요. 흰쌀밥 참 맛있지만 최근에는 나쁜 탄수화물로 구분이 되면서 약간 찬밥 심세를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적당량을 섭취하면 흰쌀밥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흰쌀 또한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에요. 실제로 백미 영양 성분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당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다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다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미는 도전 과정이 너무 많아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수확한 쌀의 껍질을 여러 번 벗겨내는 과정이 많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벗겨낸 껍질에 있는 영양성분까지 같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져나간 영양소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잡곡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잡곡밥은 흰쌀보다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이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인데요. 이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고 그리고 혈당 조절까지 도와줘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다 보면요,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소화까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잡곡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백미가 꼭 필요해요. 결국은 서로 보완관계인 셈이죠. 보통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7로 만들게 되면요, 영양소의 균형도 맞고요, 소화도 잘 돼요. 그런데 잡곡의 종류가 참 많죠? 현미, 흑미, 보리, 검은콩 등 정말 다양한데요. 잡곡이 몸에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넣으면 오히려 영양 효과가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보통 3개에서 5종류의 잡곡을 넣는 게 좋아요. 밥이 보약이다. 근데 건강은 둘째치고 사실 밥맛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맛있어야 꾸준히 먹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밥하면 가장 논쟁거리가 고슬밥이냐 찰진밥이냐 이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꼬슬꼬슬 고슬밥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잡곡밥도 어떤 잡곡을 넣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나 잡곡은 백미에 비해 곡물 자체가 탁탁해서 밥 짓기 전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줘야 하는데요. 이게 또 꽤나 번거롭기도 하고요. 요즘에 워낙 맞벌이 부부도 많다 보니까 평일에 밥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히 자녀를 둔 우리 주부님들 하루가 멀다고 몇 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저도 사실 신혼인데요. 아내의 고충을 옆에서 바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밥솥이 없는지 찾아보다가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밥솥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짜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쿠첸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레인 밥솥이에요. 디자인부터 깔끔하니 예쁘죠? 아시다시피 요즘 생활가전 대다수가 사용자 맞춤 설계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밥솥에서도 제대로 느꼈어요. 마치 우렁각시가 집에 왔다 간 느낌이랄까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영양사다 보니까 이 습관처럼 황금 배합, 황금 레시피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황금 배합에 좀 진심이더라고요. 쌀 품종, 잡곡 종류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서 곡물 유형별 맛있는 밥맛을 최대한 살려줬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밥 만들어 볼까요? 밥맛이 끝내줘요. 자, 먼저 흰쌀밥을 지어볼 건데 그 전에 쌀 품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쌀은 재배 지역 특성에 따라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품종에 따라 밥맛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에선 신동진, 삼광, 참들, 알찬, 오대 이렇게 5가지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제가 앞서 고슬밥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슬고슬 식감이 좋은 오대쌀로 준비해봤어요. 제가 아까 미리 쌀을 씻어놔서 바로 밥을 지어볼 텐데요. 먼저 내솥을 꺼내보면 이렇게 풀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소재가 프리미엄 주방 제품에 쓰이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내구성이 좋아서 코팅까짐에 걱정이 없이 위생적이에요. 이렇게 솥 측면에 물높이 눈금이 있어가지고요. 확인 후에 물과 쌀을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물량은 고정 방식으로 손등을 딱 올려놓고 손등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최적의 밥맛을 위해서 내솥 눈금 기준으로 밥을 지어볼게요. 이 제품은 5가지 쌀 품종에 맞게 맞춤 알고리즘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취향에 맞게 품종과 밥맛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자동으로 밥맛별 압력을 설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고슬밥을 선호하면 무압으로, 찰진밥을 좋아하는 분들은 초고압으로 설정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밥이 얼마나 잘 됐는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야, 지금 밥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슬밥이 됐는데
우리 밥 맛있으면은 진짜 밥만 먹어도 달다고 하잖아요. 정말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여기에 김치 막 스팸 또 김만 있으면요. PD님 이거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저처럼 고슬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슬밥 모드로 하면 되는데 또 찰진밥도 이 친구가 잘해요. 찰진밥 모드로 선택하시면 돼요. 잡곡밥은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잡곡으로 구성해야 돼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없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요. 자, 진정하시고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잡곡은요, 결국 드시는 분의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 위장이 약하고 속이 더부룩한 사람은 현미와 찹쌀을 섞은 잡곡밥을, 술약속이 잦은 사람은 간 기능 강화에 좋은 검은 콩을,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차조를 넣는 등 평소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요, 곡물 유형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또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도 많이 되시고 이게 귀찮은 거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쿠첸에서 농협과 함께 혼합 5곡을 만들었더라고요. 혼합 잡곡 5종이 있어서 건강과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에 5종에 대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맛있는 잡곡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잡곡부터 만능찜 그리고 건강죽까지 건강 트렌드에 맞는 메뉴 기능들이 별도로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요즘 소비자들의 취향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혈당 관리, 저당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오늘은 쿠첸 혼합 잡곡 중 1일 저당 잡곡으로 밥을 만들어 볼게요. 씻은 잡곡을 4솥에 담고요. 역시나 맞춤 눈금 기준으로 물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저당 잡곡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취사 버튼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취향에 맞게 뜸이나 아니면은 불림 기능을 선택해서 밥맛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자, 잡곡밥이 완성이 되어서 제가 바로 열어볼게요. 두근두근. 이야, 이거 진짜 제대로 식욕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식감이 부드럽고요. 먹기 편해요. 보통 잡곡밥이 잘못되면요, 식감도 거칠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초고압 압력으로 잡곡을 불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5가지 곡물이 들어갔어요. 뭐 수수나 아니면 뭐 현미, 보리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식감이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냉동 보관밥 기능이었어요. 사실 이 기능은 요즘 웬만한 밥솥에 다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 제품은 밥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미 지어놓은 밥을 해동하면 약간 떡지거나 밥알이 뭉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건 상대적으로 고슬고슬함이 그대로 있고 식감도 괜찮더라고요. 저처럼 맞벌이 부부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말에 밥을 지어놓고 주간에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너 편식하지 마. 잡곡밥 맛에 풍미를 더해주고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반찬들을 몇 가지 소개해 줄게요. 먼저 고등어 구이인데요. 고등어는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까지 있기 때문에 잡곡밥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두 번째는 두부 된장국인데요. 양질의 단백질과 그리고 칼슘이 있기 때문에 잡곡밥에 없는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국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김치인데요. 배추김치의 맵고 신맛이 그 잡곡밥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풍미도 살려주고요. 그리고 김치하면은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물무침인데요. 나물무침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균형 있는 식단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나물이 들어가서 식감 보완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쿠첸에서 새롭게 출시된 밥솥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바쁜 일상을 보내잖아요. 특히나 일을 하는 바쁜 주간에는 진득하니 시간을 내어서 정성스럽게 밥을 짓는 게 쉽지 않는데 그렇다고 매번 배달 음식을 먹기에 비용도 부담되고 대충 먹기엔 건강도 좋지 않잖아요. 이럴 때 좀 더 간편하게 한 끼를 준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쿠첸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맞벌이 부부거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쓰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영양학적으로 흰쌀과 잡곡을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